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말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0.3도, 구미 18.6, 안동 16.4도의 분포로,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의성 30도 등 24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 대구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에 따르면 6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6월 중순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적어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중순 이후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경북 도청 신청사가 하루에만 2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경상북도는 신청사를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청 신청사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명, 지금까지 33만 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한껏 살린 외형과 야외 조경, 실내 장식과 조형물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웅장하게 견고하게 잘 그렇게 구성하고 잘 지으셨는가 감탄할 뿐입니다.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에서 새로운 경북의 웅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접한 충청도에서부터 수도권 관광객, 외국인의 방문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 등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해 관광 코스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고향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청사 주변의 열악한 인프라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관람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뒤따라야 합니다. 올해 말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청 신청사가 경직된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강한 산성을 띠는 물질들은 맹독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로 이런 물질들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패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매립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오염과 함께 인체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핸드폰의 화면이 얇을수록 비싸고 고급에 속합니다. 이 LCD 패널을 얇게 깎아내는 것을 식각공정이라고 합니다. LCD 패널에 불산과 질산 등을 뿌리면 패널이 녹아내리면서 얇아지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맹독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물질을 벽돌에 묻히자 금세 거품과 함께 작은 구멍들이 생길 정도로 반응이 강하다 보니 중화하지 않고 매립하면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합니다. 매립장의 차수벽이 뚫리면 맹독성 물질이 토양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지난번에 구미에서 불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물질도 그는 못지않게 독한 놈입니다. 올해 초 이런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이 강화됐지만 관리는 엉망입니다. 1월 25일로 법이 개정되면서 고체 상태의 산도 중화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어 있지만 전체 업체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 어디 들어간다가 이런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안 들어가면 이게 운반하니까 그 업체가 어디가 있다 그러면 돌아간 거 아닙니까? 한 식각업체에서 나오는 맹독성 온이는 적게는 하루 5톤, 많게는 10톤. 소리 없는 살인자 불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정해준 자원봉사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간 곳은 지자체에서 연 축제 행사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자원봉사로 간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물건 판매를 했다고 주장해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성주에서 열린 생명문화축제에 여고생 139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체험활동 돕기 같은 봉사활동을 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축제장에서 물건 판매까지 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입해보시고 하세요 이런 약간 느낌.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한 건가요? 판매를 했죠? 머리띠 같은 것도 판매하는데 자원봉사가 내려져 있고 뭐지 수박과 젤같이 파는데 자원봉사가 내려져 있고. 행사장에는 50개가량의 부스가 있었지만 어떤 활동을 할지 학생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냥 애들 모아요. 애들 모아서 도와드리면서 자원봉사 필요하신 분 나와서 애들 데리고 가라고. 그럼 뭐 주인 그 부스에 뭐 사장님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자원봉사 필요하면 데리고 가고. 학교에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원봉사를 갔던 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명이 부수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답했고 6명은 다음 축제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쉴 시간이 거의 없어 힘들었다거나 물건을 팔았다, 구체적인 봉사 역할이 없었다 등이 불만족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아직 물건 판매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이 오해했는가 아니면 다른 부스에서도 혹시 판매하는 게 혹시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축제에 투입된 학생들은 봉사활동 8시간을 인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 복무동에 있는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안에 있는 섬유박물관에서는 프랑스의 한 문화단체가 기획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크처럼 반들반들한 초록색 드레스는 사실 바나나 잎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잎에서 섬유소를 추출해 옷감을 짠 겁니다. 이 와인빛 드레스는 와인을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과 박테리아를 섬유에 활용한 겁니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섬유박물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음식을 입다 텍스티푸드 특별전은 콩과 커피 등 음식을 섬유와 패션에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관 1주년 때 특별한 전시회를 시민들한테 마련해 드려야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이 전시회를 유치했는데 아마도 이 전시회가 현재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 그다음에 미래 산업에 대한 문제를 아주 고민하게 하고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이기도 한 특별전은 프랑스의 한 문화단체가 기획해 지난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처음 전시됐고 프랑스 리를 거쳐 아시아에서는 대구에서 최초로 전시됩니다.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합성 섬유가 넘쳐나는 가운데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To say to people that we can do fabric from the part of the food that we don't eat, that we usually throw away. We can use this part to make textile and then we can recycle and we don't waste things. 이번 전시회는 7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수리해주는 대구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지역기업이나 기관단체가 낸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을 보수해주는 이 사업은 올해 130호를 목표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현재 29개 단체가 2억 7,600만 원을 모았고 한 가구에 200만 원 내외로 도배와 장판, 싱크대 교체해서 전기 위생 설비도 보수해줄 예정입니다. 대구 교도소는 어제 정문 일대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 행사를 열고 직원과 교정위원들이 기증한 소장 물품 50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또 달성군 합인면과 연계해 지역 농산물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었습니다. 바자회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비행기 벼룩시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두류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열립니다.
대구 YWCA가 주관을 한 벼룩시장은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사용하던 물건을 아주 싼 값에 판매하는 것인데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받아 대구 YWCA가 운영하는 무료 치과 운영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내년도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을 모집합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와 복지 증진에 힘쓰는 소규모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40명 이상 생활시설이나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시설 중 정부 보조금이 연간 2억 원 이하인 곳이며 공동모금회는 온라인을 통해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사회적 기업 심사를 통해 86개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 개발비로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개발비는 홍보, 마케팅, 시제품 개발, 상품 개발, 브랜드 개발, 특허 출원, 판로 개척 등에 지원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연간 최대 2,500만 원, 인증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